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6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유한 주식이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지스 밸류 리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가 금리가 25bp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장과 한국장이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 한국도 지금 세 달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캐나다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좋았는데요. 저번 주에는 2600을 살짝 넘었었는데 이번 주에 4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대형 종목들에게 수급이 몰리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저번 주 대비 20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88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 고점이 9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전 고점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시작하는 이지스 밸류 리츠, 유상증자 때문에 이번 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평단가를 깨고 내려오길래 일단 또 100주를 추가로 담아 보았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유상증자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가 5,000원 다시 넘기도 했는데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간단하게 보면 저번 주보다 약간 더 주가가 상승한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은 저번 주와 비슷했던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에 약간 상승해서 이제 빨간불을 약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도 저는 10,000원 이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10,0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주가가 약간 더 반등을 했고요. 이지스 리츠는 주가가 한창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까지 전환되었지만 다시 플러스로 약간 전환되고 이번 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빨간불로 이번 주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계좌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네오이즈를 2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불타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또 불타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모주로 받았던 마녀공장 첫날만 잘 버텼으면 둘째 날에 5만원 넘는 가격에서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롤러코스트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3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두 주 좋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뉴프렉스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도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300주를 다시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뉴프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았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고 애플 주가도 약간 하락을 했지만 우리 뉴프렉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평단가 아래로 빠져도 또 사모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6,700원대까지 추가 매수를 했고 앞으로는 6,500원대로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면 100주 혹은 200주 단위로 다시 또 천천히 1,000만원 정도까지는 채워 나가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네오이즈가 금요일에 기대작인 피해 거지 데모 버전을 공개를 했고요. 이걸 실제로 해보고 재미가 있어서 2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어쨌든 이제 출시일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9월 19일로 출시하는 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주가가 5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네, 캔들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금요일에는 파란불에 매수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후회를 조금 했었는데요. 뭐 여하튼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이제 혹시 5일선을 다음 주에 깨고 내려온다면 조금만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도 보면 네오이즈가 수익률이 20%가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네, 수익률이 조금 하락했고요. 두산 테스나는 이번 주에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토리는 뭐 여전한 것 같고 뉴프렉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은 아직까지는 약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NH투자증권입니다. LG그룹 종목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노태기가 이제 주가가 31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제 20주가 남았었는데요. 남은 20주는 32만 원 정도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G전자 이번 주에 10주를 추가로 매수했는데 LG전자도 불타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왜 불타기를 했을까 후회를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스 밸류 리츠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약 670억 원을 조달하는데 채무상환 자금에 600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작년 말에 트윈트린 타워를 편입을 하면서 약 1760억 원을 돈을 빌렸거든요. 이게 이자 6%로 빌렸는데 이 빌린 돈 중에 600억 원을 유상증자로 상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 조건을 보면 기준 주가는 4,888원이었는데 여기에 할인율 5%가 적용이 되어서 예정 발행가액은 4,555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4,888원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이대로 주가가 쭉 흘러간다면 예정 발행가액은 약간 더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0.4주 신주가 배정되는데요. 1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 인수권을 4주를 받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려면 6월 16일 금요일까지 이지스 밸류 리츠를 보유를 하시면 유상증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지만 6월 19일 월요일에 권리락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간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주들은 7월 24일과 25일에 청약을 하면 되고 신주는 8월 16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2월과 8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도 8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운용사에서는 유상증자 후에도 배당 정책은 일단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많아지더라도 하반기 배당금은 200원을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게 베스트인데 이렇게 또 갑자기 유상증자를 맞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배당금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유상증자를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성투하시고 저는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